안녕하십니까. 4주차 전자제어 시스템의 실습을 오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그 전자제어 시스템 개요에서 제어 모듈, 그리고 입력 요소, 출력 요소 이 부분을 함께 보도록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그 수업을 이어서 오늘 실차에서 시뮬레이터 엔진이 여기 나와 있는데 EF 소나타 DOHC 엔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엔진과 똑같이 그대로 옮겨놓은 시스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엔진의 입력 요소의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타 엔진입니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이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흡입되는 공기량, 그리고 그 흡입된 공기량에 적당한 연료, 그리고 우리 그 앞전 시간에 했던 점화 시스템, 요 세 개의 구성 요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흡입되는 공기량, 흡기 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이 서지 탱크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흡입되는 공기량은 에어클리너를 통해서 정제된 흡입 공기가 서지 탱크를 통해서 흡기 다기관을 통해서 흡기 밸브를 통해서 실린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흡입되는 공기량이 그냥 단순히 들어온다고 정확한 제어를 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감지가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흡입되는 실제 공기량을 지금 RPM이 시동이 걸려있지는 않지만 시동이 걸려있다. 현재 750 RPM이다. 가정하에 공회전 RPM에서 흡입되는 공기량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는 공기량을 정확하게 계측을 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분사량이 계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흡입되는 공기량을 정확하게 계측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방식은 맵 센서 방식이라서 간접 계측 방식인데, 예전에 고급차로 갈수록 직접 계측 방식으로 해서 에어클리너 통 옆에 흡입되는 공기량을 실제 질량 계측하는 흡입 프로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방식은 간접 계측 방식이라 해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고 계시는 이 부분이 맵 센서 방식입니다. 요 흡입 서지 탱크의 진공도를 감지를 해서 실제 간접적으로 흡입되는 공기량을 계측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이 명칭이 맵 센서입니다. 이 맵 센서를 통해서 이 서지 탱크의 진공도를 감지하고 흡입되는 공기량을 계측하는 방식이고요. 다음 옆에 보시면, 자, 이 부분은 TPS라고 트로틀 포지션 센서라고 합니다. 자, 트로틀 포지션 센서는 뭘까요?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 보면 시동을 걸어서 공회전 RPM에서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악셀레터를 밟게 되지 않습니까? 밟다 보면 운전자 의지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부분이 이 TPS입니다. 여기 보시면 케이블식으로 되어 있는데, 운전자가 악셀을 밟게 되면 이 케이블을 통해서 작동하게 되면 내부에 있는 밸브가 열리게 되는데, 운전자가 악셀을 페달을 놓게 되면 닫히고 밟으면 열리고 하는데, 속도 조절을 위해서 운전자가 적당하게 아마 밟겠죠. 그러면 그 밟는 양을 계측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이 이 TPS 센서를 통해서 실제 내부의 그 밸브가 열린 각도를 계측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실습 시간에 이어서 이 센서를 감지하는 방법, 또는 측정을 했을 때 비정상이나 정상 또는 작동되는 원리를 여러분들 실습 시간에 아마 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으로 옆에 보시면 ISC라고 아이들 스피드 액추에이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운전자가 악셀을 밟을 때는 흡입 공기량이 밸브가 열린 만큼 공기가 들어오니까 시동이 유지되겠지만, RPM이 유지되겠지만, 운전자가 가령 악셀을 놨을 때, 밸브가 닫혔을 때 흡입되는 공기량이 적어서 시동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S 스피드 컨트롤 밸브라 해서 이 IS 밸브를 장착해 놨는데, 이 밸브는 드로틀 밸브가 완전히 밀폐된 상태에서도 이 밸브 외쪽으로
공회전 RPM을 유지할 수 있는 흡입 공기량을 최소 공기량을 들어갈 수 있게끔 제어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다음 센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강에서 여러분들 했던 CKP, CMP 이 부분을 했었는데 점화를 위해서 필요한 엔진 회전 속도 감지 그리고 캠축 위치 센서, 1번 틸리 센서라고 하는데, 자, 그 센서를 보시게 되면 크랭크각 센서 CKP 커넥터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선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쪽 부분이 타임 벨트 쪽인데 보니까 아마 뜯어보지는 않았지만 내부에 플라이 휠 쪽에 플라이 휠이 아니고 크랭크 축 쪽에 앞에 타임 벨트 기어 쪽에 아마 기어를 돌아가는 부위를 감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실습 시간에 요거를 탈거를 해서 실제 어디에 장착이 되어 있고 어느 부위를 감지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으로 이쪽 보시면 캠 축의 위치를 측정하는 센서, 캠 포지션 센서라고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부위는 여기 보시면 DOHC 엔진인데 흡기 캠축이 있고 배기 캠축이 있습니다. 근데 CMP 캠축 포지션 센서는 현재 배기 쪽, 이쪽이 배기고 이쪽이 흡기다 보니까 배기 캠축, 흡기 캠축인데 이 차량의 CMP는 배기 쪽 캠축을 읽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타임벨트로 해서 흡기 캠축과 배기 캠축이 연동해서 같이 돌아가는데 흡기 캠축을 통해서 실제 흡기 캠축과 배기 캠축의 위치를 정확하게 감지하는 센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출력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입력 센서 쪽을 한번 훑어봤고요. 다음은 출력 쪽을 볼 건데 출력 쪽으로는 일강에서 했듯이 대표적으로 점화를 이루어지는 점화 시스템 제어 그리고 연료를 분사하는 연료 분사 시스템 제어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종목으로 나눠지는데 오늘은 실습과 연계해서 점화 플러그 쪽을 한번 탈거를 해서 실제 탈거를 했을 경우 모양 상태는 어떤 상태이고 어느 부위에서 불꽃이 튀는지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신호 중에 제가 빠뜨린 게 있네요. 자, 이쪽 보시면 헤일러 센서라고 실화를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점화 코일과 연계되어 있어서 실화가 발생했을 경우 혹시 실화 아시나요? 실화? 엔진은 1342 폭발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1342 압축에서 폭발이 이루어지는데 폭발할 때 폭발이 점화가 안 이루어지면 실화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폭발이 안 이루어지는 걸 실화라고 합니다. 그 실화 불꽃이 안 튀는 것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실화를 감지를 해서 배출가스를 운전자에게 경고등을 띄워주고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지나버렸는데 흡입되는 공기량 속에 공기량을 정확하게 계측하기 위해서는 실제 공기의 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공기가 뜨거울 때 밀도와 차가울 때 밀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를 실제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를 감지하는 ATS, 공기의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는데 실제 별도로 나와 있으면 확인하기 좋은데 이 시스템은 아까 했던 맵 센서 내부에 내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맵 센서에 전원선, 접지선, 출력선이 있는데 내선으로 되어 있으면 내선이죠. 내선으로 되어 있으면 흡기 온도 센서 내장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엔진의 온도를 감지하는 WTS라고 냉각수의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냉각수가 지나가는 온도를 감지를 해서 실제 엔진 온도를 간접 계측하는 방식으로 엔진의 온도에 따라서 분사량과 점화 시기를 제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엔진이 과열됐을 때 라디에이터 쪽에 냉각 팬을 제어하는 신호로도 사용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력 신호를 출력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을 이어서 할 건데요. 점화 쪽이 있고 연료 시스템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은 점화 쪽을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실제 점화 코일을 탈거를 하고 그 내부에 점화 플러그까지 확인을 해서 탈부착 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화 코일이 있는데 일단 배선부터 커넥터부터 탈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코일이 있고 타이밍 벨트 쪽부터 1번 실린더, 2번 실린더, 3번 실린더, 4번 실린더 4개의 실린더가 있는데 이 시스템은 2번과 3번 코일을 제어하는 점화 코일 1개가 있고 1번과 4번을 제어하는 점화 코일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화 코일 커넥터를 2, 3번 커넥터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 4번 코일 커넥터 자, 탈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점화 코일의 고전압을 1번, 4번 쪽에 지금 꽂혀 있는데 점화 코일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고전압을 연결해주는 점화 플러그 케이블이 있습니다. 케이블을 탈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2, 3번 케이블, 1, 4번 케이블입니다. 자, 스피드 핸들로 점화 코일을 탈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mV 2개를 탈거를 하고 점화 코일을 탈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코일은 2번 실린더에 꽂혀 있습니다. 자, 탈거됐고요. 다음은 1, 4번 코일을 탈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10mV 2개를 탈거를 하고 자, 10mm부터 2개 탈거하고 1, 4번 코일을 탈거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그 밑에 점화 플러그가 4개가 꽂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탈거를 할 건데 보통 점화 플러그는 사이즈가 소켓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점화 플러그 소켓이 별도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보통 요거는 20.8mm 그리고 16.5mm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엔진은 20.8mm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넣고 자, 탈거가 됐습니다. 1번 플러그 자, 2번 플러그
플러그 4개는 다 탈거가 됐습니다. 자, 우리 그 1강에서 보셨듯이 점화 코일에서 고전압이 발생해서 1000V에서 20,000V 정도의 고전압이 발생하는데 그 전압을 점화 플러그 이쪽으로 전압을 연결되면 점화 중심 전극에서 접지 전극 쪽으로 불이 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데 다음 실습 때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실제 이 부분에서 중심 전극에서 접지 전극으로 불이 전자 이동에 의해서 불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중심 전극과 접지 전극 사이에 간극이 필요합니다. 보통 1.1mm로 알고 있는데 이 간극이 벌어지거나 좁아지면 엔진에 실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문제도 있고 연비 문제도 있고 이 점화 플러그는 이 간극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교환 주기가 필요한데 소모품 교환 주기에 보통 3-4만 킬로로 되어 있고, 요즘은 또 품질이 좋아져서 백금 플러그가 나오는데 백금 플러그는 뭐 7만, 8만 킬로 정도 사용을 해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뭐 백금 플러그는 아닌데 보통 3-4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하면 간극이 벌어지고 중심 전극이 닳아서 불꽃 튀기가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배출가스나 연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기능사 시험에도 나올 겁니다. 점화 플러그의 간극 점검을 해서 수치를 적는다거나 양보 판정을 내린다거나 하는 게 있을 텐데, 실습을 통해서 이 중심 전극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장착에 들어갈 건데요. 장착 현장에서 많이들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점화 플러그 장착되어 있는 나사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엔진 헤드 부분에 장착이 되는데 장착을 해서 오른 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려서 장착을 하게 되는데, 이 나사선이 실제 보이는 부분에서 장착을 하게 되면 괜찮은데 잘못 들어갔냐고 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안쪽에 있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착의 숙련도가 매우 중요한데, 나사선이 잘못 들어간 상태에서 계속 조이게 되면 요거 하나 버리면 되지 하는 게 아니고 엔진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실습할 때 점화 플러그 장착 요령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점화 플러그 소켓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실습을 통해서 정상적인 소켓을 통해서 우리가 탈거를 해봤는데, 이 소켓은 내부에 자석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화 플러그를 꽂고 반대로 돌려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붙어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며시 집어넣어서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장착을 하면 되는데 간혹 현장에서 이 소켓을 사용하지 않고 얼비슷한 21mm 소켓을 장착을 하게 되면 여기에 달라붙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어넣다가 툭 떨어져서 떨어지게 되면 요 접지 전극의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극이 좁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장착할 때 전용 소켓을 사용하든지, 전용 소켓이 없다. 그랬을 경우는 방금 탈거된 점화 코일의 케이블 보시죠. 이 케이블은 장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안 빠지고 밀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상태로 그대로 집어넣은 다음에 이 케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조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사선이 3바퀴, 4바퀴 정도 돌아갔을 때 탈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소켓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조아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으실 때 물론 토크 렌치를 사용해서 정확한 토크로 사용해서 조아주면 좋겠지만, 실습이나 현장에서 좀 버거운 부분은 있습니다. 시간적인 면이나 번거로움 때문에 많이들 사용 안 하고 있는데, 실제 토크 렌치를 사용하지 않고
장착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힘으로 그럼 좋아야 되나? 과하게 좋았을 경우 나사선이 망가질 수도 있고, 또 너무 약하게 느슨하게 좋았을 경우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때 폭발 압력이 새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적당한 토크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토크 렌치가 없다 해서 소켓 렌치로 장착을 할 경우 그럼 어느 정도의 힘으로 좋아야 되냐? 크게 큰 힘을 들여서 좋지 않아도 되는데 내부에 보시면 스프링 와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힘으로 누르게 되면 이 스프링이 눌리게 되면서 밀착도를 더 강하게 해주는데, 이 스프링 와샤가 눌릴 정도의 힘 감이 안 오신다. 뭐 여러 번 해보시면 아마 감이 오실 텐데 감이 안 오신다. 처음 해보신다. 그러면 보통 좋으실 때 그냥 요게 21mm니까 바퀴 볼트하고 비슷하네. 바퀴는 이렇게 좋았는데 온 힘을 통해서 요것도 21mm니까 그 정도 힘으로 좋으면 되겠다 하시면 안 되시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부의 스프링이 눌릴 정도의 힘으로만 좋아주시면 된다. 그 정도의 힘은 보통 제가 해보니까 어느 정도의 힘이냐면 손목의 힘, 팔 힘, 어깨 힘, 온몸 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점화 플러그에 좋은 적정 토크의 힘 정도 어느 정도일까 제가 보니까 손목 힘과 팔 힘을 약간의 가미한 손목 힘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손목 힘 플러스 팔도 이 정도면 됩니다. 다음부터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켓 렌치를 이용해서 살며시 집어넣고 돌려주고, 자 보셨죠? 자 여기까지 오늘 점화장치 아닙니다. 조립이 아직 덜 됐네요. 점화 코일을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2, 3번) (1, 4번) 경험 많으신 분들은 알아서 뭐 조립하시겠지만, 뭐 처음 해보신다, 뭐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니까 헷갈린다 뭐 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 아까 탈거할 때 한번 설명드렸는데 점화 코일은 2개인데 앞에 건 2, 3번, 뒤에 건 1, 4번. 뭐 장착은 됐는데 그러면 케이블은 어떻게 장착해야 되나 보시면 되겠지만 2번과 3번 같이 튀니까 2, 3번을 묶어서 짧은 게 2번 코일에 장착을 해주고, 다음에 1, 4번 코일, 이쪽 1번이죠. 1번, 4번 쪽과 연결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점화 코일 커넥터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넥터 장착할 때는 보시면 집어넣게 되면 똑 소리 날 때까지 눌러 주셔야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습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이 끝났는데 한번 잘 조립이 됐는지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데요. 조립이 잘못됐을 경우 또는 아까 조금 전에 주의사항 제가 말씀드렸죠. 2, 3번 149 코일에 연결하는 거. 요게 바뀌었을 경우 시동이 안 걸린다거나 부조가 발생한다든가 증상이 아마 발생할 겁니다. 방금 보셨듯이 시동을 걸어서 정확한 공회전 RPM을 유지한다 그러면 조립이 잘 된 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오늘 실습까지 마무리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실습 시간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